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로 가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고신교단 목사가 되었고 또 고신교단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형님은 통합교단의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필요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우리가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또 우리 청년연례회 지금의 농선교회가 시바라는 곳에 모였으니까 어떤 경로로 이 지방의 기독교회가 설립되고 또 그 당시로 말하는 청년연례회가 조직되는가를 좀 말씀드리면 교양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로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15분이라 빨리 마치는데 감히 제가 시간 다 채운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더 말하고 싶지만 좀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항하기 이전에는 한국의 기독교 소개될 때 대체적으로 만주를 변방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교회와 접촉이 개항하기 전에 주로 접촉한 방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사실은 1870년대에 만주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예컨대 로스라든가 맥킨타이어 같은 분들이 압록강까지 내려왔다. 이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원래 이분들은 만주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의주에서 만주를 넘어가면 그 당시 고려문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청문에 말하는 외교지, 교역지라는 뜻인데 만주 사람과 조선 사람이 만나서 물을 교환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만주 우장에 살고 있던 로스 맥킨타이가 이틀길을 걸어서 만주에서 나와서 의주 가까이 있는 고려문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청년인데, 이응찬이라는 청년을 비롯해서 몇 사람 한국인과 접촉하게 되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 결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개항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만주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188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성경 일부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됩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이 사실 지금 한두 권 남아있습니다만 이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왔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지금 충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었던 김양선 목사의 외할아버지인 백홍준이라는 청년인데, 이 성경을 가져와서 보급하다가 체포돼서 1년 동안 감옥에 같이 있다가 병사했습니다. 옥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던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청년인데, 우주는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 외척이는 항해도 장경군 대구면 송천리로 가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송천이라는 말은 뜻이라고 소문성자 내천자니까 솔레라는 곳인데 바람의 변화 때문에 소래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이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때가 1883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는데 사실 흥미롭게도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이곳 이름이 항해도 장경군 대구면 송천인데 대구면이 한문으로 큰 대자 구할구자니까 포르스는 큰 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북지방으로 기독교가 소개되기 시작하죠. 하다가 아시다시피 1876년 우리가 개항하게 되는데 개항한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중국의 선교를 시작했다 1830년인데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미리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일본 요코하마에 최초 개신교가 설립됐을 때가 우리보다 11년 앞서는 1872년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니까 일본과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이제는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조국에 편지를 보내고 하니까 미국 교회가 그때 각성을 하고 자극을 받아서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880년대 초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만 그 당시는 비행기 없을 때니까 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을 출발하면 이 배가 일단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알랭거든 선교사, 나중에 왔던 언도드, 아펜셀라 전부 다가 일단 부산을 왔다가 다시 서울 올라가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사실은 닥터 알렌 선생님, 이분은 원래 상해에 있다가 우리나라 올 때도 이분이 사실은 인천으로 온 것이 아니고 부산에 가서 9월 14일에 부산에 거쳐서 서울 왔을 때 9월 20일에 입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지방으로 기독교도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안동지방, 경상도 북부지방의 기독교는 서울까지 왔던 선교사들을 위해서 남하에서 선교받은 것이 아니고 부산으로 왔던 부산지방 선교사들이 사실 대구를 거쳐서 이 안동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1889년 9월 2일날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서울 왔을 때 9월 4일, 그 다음에 사대문안에 갔을 때 9월 5일인데 서울에 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 조선말을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에는 알렌 선교사 들어죠, 언도도 들어죠, 헤런 선교사 들어죠, 감리교 스크랜턴 들어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우리가 없어도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가 서울에서 5개월 지난 다음이 1890년 3월 16일 날인데 그때 자기 누이는 서울 남이도 혼자 남아갑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인천, 과천, 공주 거쳐서 부산으로 온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가 저 하동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길을 거슬러서 진주, 산천 거쳐서 그 다음에 김해를 거쳐 부산 왔을 때가 1890년 4월 4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2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도 못하기 때문에 부산 왔을 때 이 데이비스는 호주 선교사가 큰 폐렴과 천연도에 겹쳐서 4개월 헤매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 있는데 용두산 공원이라는 그곳은 일본인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인데 용두산 공원 중심으로 해서 일당 4km 이내를 일본인 전관구역에 구역으로 일본인들만 살았던 것인데 130년 전에 그것에 벌써 일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사 이름이 기타무라라는 분인데 그 의사가 모셔가서 진찰해보니까 이 데이비스 호주 청년이 열이 너무 높아서 살아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영어로만 알아듣는다고 그 일본 의사가 그 일본 의사 해군 군인한 출신인데 벌써 독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말로 이 사람의 마음 내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어떤 데이비스가 야 내가 내일은 주는가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게이를 손을 잡고 게일이 나중에 서울 가서 다니던 교회가 연동교회인데 그때 게일이 우리나라에서 23세 나이로 내한했던 최연소 선교사인데 그때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게일이 데이비스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튿날이 1890년 4월 5일 날인데 데이비스가 부산에 완전 딱 하루 만에 34세 나이로 부산에서 사망합니다. 이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부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호주에 큰 자극과 각성을 일으켜서 해방되기 전까지 78명, 해방 이후에 부산 10병을 왔던 선교사까지 합치면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일할 때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부산에 왔고 나중에 대구 경북지방으로 그리고 안동지방으로 복음 전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윌리엄 베어드인데 제가 그날 윌리엄 베어드는 잘 모를 겁니다. 이분이 우리말로 배위량인데 이분은 1897년 평양 가서 설립한 학교가 숭실학교예요. 숭실대학교를 설립했던 윌리엄 베어드가 1891년 처음에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땅을 사는데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가면 코모도 호텔이 있습니다. 그 코모도 호텔 그 자리가 사실은 윌리엄 베어드 부산 와서 자기가 거주했던 집이 있던 그 자리예요. 윌리엄 베어드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 중무원 있지 않았어요. 첩도 주고 부인도 둘도 주고 셋도 주고 했을 때 중무원 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 논문을 썼던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이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지금의 영선권인데 고기 현자인데 영주동에서 천원 넘은 고기인데 지금 코모도 호텔에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 바로 밑에 작은 초막을 집을 짓고는 영어로 옴니버스 하우스 동네 사람방이라 이름하고 농한계에 할 일 없는 동네 어른들 모여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우기 위해서 모여서 그때 서툰 한국말을 전도해서 그렇게 성전한 교회가
부산지방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초랑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베이더가 이 부산에 정주하면서 4년 동안 있으면서 4차례에 걸쳐서 이 경상도 지방과 전라도 인천 지방까지 순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행을 해서 부산을 출발해서 양산을 거쳐서 밀양을 거쳐서 쭉 와서 이 예천 영문과 안동을 왔을 때가 1893년 5월 4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말할 때 안동 지방에 제일 처음 서양 사람이 들어와서 서양 선교사 왔을 때가 1893년 5월 4일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고대 기독교 접촉을 말하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윌리엄 베이더가 이때 순회해서 나중에 영천을 거쳐 경주를 거쳐 부산에 갑니다만 어떤 이 부산에 상주했던 윌리엄 베이더가 4차례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자기 부인이 윌리엄 베이더도 훌륭하지만 자기 부인이 애니 베이더인데 우리말로 안에디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윌리엄 베이더도 훌륭하지만 나중에 베이더가 평양 가서 순실학교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텍스트북을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베이더 부인이었던 아넬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 있을 때 남편은 전도하러 다닌다면서 순회 전도하러 다녔는데 부인 아넬이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 사랑을 일깨줄까 그래 고심하다가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찬송 부를 만한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이분이 고심하다가 그분이 찬송가 한 곡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애송애창되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에서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는 것이 2가지 경우인데요. 이부 지방에서 제첩을 번역한 사람은 캐나다 출신 맥켄지라는 분이었고 두 번째로 경남 지방에서 한강 이남 이 찬송을 제첩을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베이더 분인데 애니 베이더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예수 사랑하시면 이것은 여러 차례, 4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가수로 정착됐지만 제일 처음에 번역했던 가수는 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님 날 사랑함을 성경으로 내가 하오 보배 피 흘림으로 두려울 마음 없이 하오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하오 동방 예의지국답게 그때만 다 예수씨 영수님은 선교사 설교할 때도 바울씨, 요한씨, 세례 요한씨 했을 때니까 사도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부산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서양식 악기를 구입해서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풍금을 가져와가지고 부산 지리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모토 호텔 그 자리에 풍금을 놓고는 풍금을 치면 바닷가 영도에서 풍금 소리 들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초랑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베이더도 훌륭했고 그 부인도 훌륭했지만 윌리엄 베이더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나도 재한가 누나가 일하고 있는 조선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 1895년도입니다. 그 남동생 이름이 아담스인데 나중에 그분 이름이 한국말로 안의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베이더가 자기처럼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부산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네는 아직까지 선교사가 없는 데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때는 이 아담스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디로 가서 일할 거야? 그래서 아담스에게 이 윌리엄 베이더가 지금도 서울까지 왔던 선교사 청주까지 내려오고 있고 나는 지금 부산에 보니까 너는 나중에 내 밑에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한 다음에 대구로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담스가 2년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1897년도에 구포로 가서 그때 구포 다리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동강 거치다 올라와서 밀양까지는 배를 타고 서 그래서 육로를 해서 대구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1897년